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물가로는 월 500만 원도 부족하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상위 1% 부자들은 과연 얼마나 써야 안심할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중산층은 이 금액을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막연한 걱정이 아닌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은퇴 생활비 문제. 당신도 매달 통장을 걱정하며 살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직면해야 할 노후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충격적인 은퇴 생활비 공개. 당신은 중산층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은퇴 후의 삶, 다들 꿈꿔보셨을 겁니다. 매일 아침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며 건강도 챙기고 가끔 여행도 떠나는 여유로운 생활.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위 1% 부자들이 은퇴 후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들이 쓰는 돈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이 과연 그들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은퇴 생활비 현주소를 살펴보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1% 부자의 생활비 한 달 2천만 원. 상위 1%의 부자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월 2천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고급 실버타운에서의 생활비, 프리미엄 건강관리, 여행과 문화생활 비용 등등. 이들에게는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우리와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천만 원이 아니라 월 500만 원도 부담스러운 중산층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과연 이런 부유한 삶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가늠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더 작은 범위 안에서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례 2 중산층 부부의 은퇴 후 한 달 250만 원. 중산층인 어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약 150만 원, 모아둔 돈에서 1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물가 상승, 건강검진 비용,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이 줄줄이 나가는 상황에서 매달 2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겨울철에는 아끼고 아껴도 돈이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중산층이라도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사례 3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위기, 자녀 지원 문제. 은퇴하면 더 이상 자녀를 돕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B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 비용과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자산에서 조금씩 꺼내 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본인들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200만 원도 버거운 상황이 되었죠. 노후를 편히 보내려면 자녀 지원은 여기까지라는 확실한 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 은퇴 후 생활비는 과연 충분할까? 사실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중산층이라면 상위 1% 부자의 은퇴 생활을 꿈꾸기보다 현재 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거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서 현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지출 구조 바꾸기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죠.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밥을 늘리고 여행은 값비싼 해외여행이 아니라 저렴한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원의 끝을 정해두세요. 결혼이나 학비 지원은 한계가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노후 자산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마무리하며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생활비는 분명 놀라운 수준이지만 우리 중산층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선택에 따라 은퇴 후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은퇴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갖고 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생활비, 중산층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생활비가 상상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중산층에게 큰 부담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삶은 철저히 준비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산층이 은퇴 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생활비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가요?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는 어씨는 시골로 내려가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갈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난방비 급증으로 인해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비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지출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연 20% 이상의 여유 자금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위 1%의 은퇴 전략에서 배울 점.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대부분 프리미엄 실버타운, 고급 의료 서비스, 해외여행, 문화생활 등에 돈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산층은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은퇴 전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은퇴 후에도 단순히 자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 사업체 운영 등으로 다양한 수입원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이 점에서 힌트를 얻어 은퇴 전에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 월세 받는 소형 부동산 또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규모 비즈니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3. 중산층의 현실적인 은퇴 전략. 중산층은 상위 1%처럼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자산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편하기. 부동산은 가치가 높지만 은퇴 후에는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용 주택 외에 투자용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자산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를 단순화하고 소소한 행복 찾기.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밥을 즐기고 값비싼 해외여행 대신 가까운 국내 여행을 즐기는 식입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늘리면 지출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지원, 이제는 선을 긋자.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손주 교육비 등은 은퇴 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은퇴 후에는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은퇴 후에도 돈을 버는 방법.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노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평생 직업을 위한 자격증.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주택관리사,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소규모 비즈니스. 은퇴 후에는 큰 사업보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체험 프로그램, 소형 카페 운영, 온라인 판매 등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삶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의.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강의나 컨설팅 형태로 나누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안정과 행복 찾기.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상위 1%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 나만의 취미 찾기. 취미는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음악, 그림, 독서, 요가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커뮤니티 참여.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없이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상위 1% 부자들의 은퇴 생활비를 들으면 우리 중산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행복한 은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퇴를 꿈꾸고 있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